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비절개 상안검과 절개 상안검을 비교하면서 비절개 상안검 수술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그 주제가 비절개 상안검이다 보니까 그 수술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상안검 수술이 좀 어색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어색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안 좋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안검 수술을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필요한 수술이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 절개 상안검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지, 저는 비절개도 얼마든지 되는 사람은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 절개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저는 모든 중년분들을 절개로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 절개 상안검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게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5가지 경우인데요. 절개 상안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걸 더 원해서 쌍꺼풀이 풀리는 게 싫어서 확실한 방법을 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피부가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는 비절개로 하게 되면 쌍꺼풀이 뭐 3년 이내에 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5, 60대 때 만약에 첫 눈 수술을 하는데 이게 3년 만에 풀린다면 굉장히 좀 싫겠죠. 재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년분들은 하는 김에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눈이 졸려 보인다, 그러니까 많이 졸려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이걸 교정하는 게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인데, 이것도 비절개가 있고 절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효과가 절개 수술이 훨씬 몇 배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비절개 수술은 효과는 한계가 많고, 절개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열고 눈 뜨는 근육을 직접 조작하는 그런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만 안검하수를 제대로 교정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같이 해야만 하겠죠. 그럼 세 번째, 눈 위가 꺼져 있다, 뭐 꺼진 눈, 뭐 함몰 눈꺼풀, 뭐 아이홀,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중년분들은 이 눈 위에 있는 안화지방, 이게 위축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위축되면서 눈 위가 꺼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꺼져 있는 분들 중에 단순히 지방의 어떤 볼륨이 객관적으로 적다, 이런 것 말고도 이번과도 연결된 얘기인데, 안검하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눈꺼풀을 눈을 쳐져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이마를 쓰게 돼 있어요. 이마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 위가, 눈썹이 들리면서 눈 위가 더 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눈꺼풀 피부도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고, 안검하수도 제대로 개선을 해야만 눈썹을 더 이상 안 들게 되면서 눈 위의 볼륨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래 자기 볼륨 정도로 보이게 되는 것이라서, 눈 위가 꺼져 있는 분들은 절개 상안검 수술과 절개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눈꺼풀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 이런 경우는 거상 수술을 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비절개 상안검 수술은 그냥 쌍꺼풀을 접어주는 것이, 높게 접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해결을 할 수가 없죠. 반면에 절개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도 높게 하지만 그 위를 덮는 피부를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처져 있는 분을 한 가지 수술로 한다면 절개 수술로 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비절개 상안검에서 뭐 눈썹 거상, 뭐 이마 거상 등등을 같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두 가지 하기 싫거나, 또 그리고 눈썹 밑에 흉터가 살짝이라도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쌍꺼풀 쪽에 흉터를 남기면, 그러니까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면 적어도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감았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는 뭐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 흉터를 한 군데만, 특히 쌍꺼풀 쪽에 남겨서 눈을 떴을 때 감추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절개 상안검 수술을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절개보다는 좀 더 어색하겠죠. 왜냐면 쌍꺼풀이 고정이 더 깊게 강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년분들은 쌍꺼풀 만들었을 때 그 위를 이렇게 덮는 피부가 젊은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쌍꺼풀이 더 깊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게끔 상안검 수술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 있지만,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고정을 절대 세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이나믹 폴드 방법으로 하고, 눈 뜨는 근육 또는 SAJT라는 그런 막 같은 거에 고정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처진 피부도 약간 제거하는 방식, 그렇게 해야만 쌍꺼풀 고정이 너무 깊지 않게 돼서 너무 어색한 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절개 상안검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절개 상안검 수술을 했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낸 분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처진 양이 굉장히 많고 안검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꺼진 눈도 있고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개 상안검을 해야만 했고, 쌍꺼풀을 좀 얇게 했고 고정을 세지 않게 했고 눈매 교정은 제대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눈 위 꺼진 부분도 많이 개선된, 뭘 집어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눈이 많이 처져 있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긴 걸 보면 이 처진 눈 때문에 이렇게 이마를 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눈 위도 좀 꺼져 있죠. 그래서 절개 상안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 위도 좀 채워지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죠. 피부가 두꺼울수록 좀 더 어색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피부는 좀 두터운 분이셔서 쌍꺼풀이 좀 두툼해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분일수록 절개를 해야만 쌍꺼풀이 안 풀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하고 눈 위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절개를 권해드린 분인데, 사실 이분은 피부는 얇거든요. 상안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좀 쌍꺼풀은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눈매 교정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꺼진 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그런 걸 보시면은 절개 상안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한 분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시야를 가릴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하게 되면 절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라도 눈은 보라고 있는 거 조직이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쌍꺼풀이 어색해지든 두툼하게 나오든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안검하수 교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만 한다. 수술 직후 5일째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피부도 많이 처졌지만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해서 졸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이 정도 교정이 돼서 눈 뜨는 게 이제 지장이 없어지고 불빛이 동공에 반사되는 게 이제 보이게 되죠. 이렇게까지는 보여야만 시야에 어떤 장애가 안 생기기 때문에 눈이 어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피부가 좀 두툼하면서 처져 있고 안검하수도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만 하고, 이분은 쌍꺼풀을 좀 높게 시원하게 원하셔서 수술 후 5일째라서 좀 부어있는 건 있지만 어찌됐든 초반이라 좀 어색한 모습이 있지만 아마 붓기 빠지면 그래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최대한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분은 이제 피부가 굉장히 두툼한데 처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쌍꺼풀은 안 풀리면서 눈을 자연스럽게 처진 걸 다 개선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피부가 두꺼우니까 절개를 해야만 쌍꺼풀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색해질 걸 알고 그렇지만 그래도 절개법으로 하고 고정을 세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도 좀 빼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낸 게 이것이고, 아무래도 피부가 두터웠던 분이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분들에 비해서 좀 어색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것도 한 달째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은 좀 있고요. 다음 분도 이제 피부가 굉장히 두터우면서 처져 있고 안검하수도 심한 케이스라서 방법이 없는 거죠. 쌍꺼풀이 좀 어색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서 안검하수 교정과 쌍꺼풀을 어느 정도 높이로 만들어야만 눈이 보이는데 지장이 없어지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도 이제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있지만 한 달 이상 지나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분도 피부가 두툼하면서 처져 있고 안검하수가 있는 케이스는 상안검 눈매 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지방도 좀 빼면서 수술을 하지만 수술 후 결과가 약간 두툼한 피부가 남기 때문에 두툼해 보이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두툼한 사람을 비절개를 하면 더 빨리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게 하려면 절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피부가 좀 두툼하고 처져 있고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지금보다 상안검 수술하면 더 좁아지니까 너무 좁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이마거상을 같이 권해드린 분이고, 상안검 수술은 그러니까 좀 얇은 듯 아쉬운 듯 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마거상을 통해서 피부를 위에서 당겼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온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이 세상에 절개 쌍꺼풀 또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절개 방식이라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절개 방법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피부가 너무 두툼하시다든지 안검하수가 심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모든 수술에는 득과 실이 있는 건데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훨씬 많으면 그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절개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 얻는 득이 많은데 뭐 흉터라든지, 흉터가 전혀 없을 수 없죠. 쌍꺼풀이 접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약간의 어색함 최대한 줄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생기지 않으면서 득만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득이 이제 훨씬 많으면 그 수술 방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말씀드리고 뭐 상담이나 디자인 할 때도 말씀드리니까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서 훨씬 많은 득을 얻어가신 분들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너무 절개 상안검 수술하면 무조건 어색해진다 또는 무조건 눈이 싸나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최소화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더라도 눈썹 화상을 같이 한다든지, 피부가 많이 두터우신 분, 많이 처진 분은 그런 방법도 쓰니까요. 저희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를 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